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자, 날씨가 더우니까요. 자꾸 시원한 것만 찾게 됩니다. 냉장고가 자꾸 나를 부르는 것 같고 네, 에어컨 리모컨이 자꾸만 만지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음료수도 찬 걸로만 찾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심 저녁 메뉴도 시원한 걸로만 찾게 되고 또 샤워도 찬물만 하게 되는데요. 근데 너무 온도차가 나면 오히려 몸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울 때는 그 뜨거운 거 먹어야 되고 겨울에 차가운 거 먹어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네, 그게 뭐 말이 그렇습니다만 쉽지 않죠. 샤워를 미지근한 물로 해라. 마실 것도 미지근하게 했는데 네. 못하잖아요. 쉽지가 저는 않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에어컨을 멀리 하고 싶은데 또 더운 데 있다 보면 사람 마음이 또 차가운 거를 찾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찬물로 좀 손을 씻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원한 느낌도 들고요. 또 요즘처럼 식중독을 조심해야 할 때 손 씻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전에도 왜 그 어디 뭐 수영장 같은 데 갈 데 없으면 이렇게 등목 같은 거 하고 그랬었는데 시원하죠. 뭐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네. 어떤 스트레스 날려버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가만히 좀 계세요. 예. 네,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잠깐 비디오 스탑하시고요. 손 예. 잠깐 씻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준생들을 위한 방송 잡정보센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정말 알고 싶지만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합격, 불합격의 이유. 그러니까 그 베일에 쌓인 비밀을 공개해드리고요. 필승 전략을 세워드리는 시간이죠. 취업준비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2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오늘은 자소서 컨설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기쁩니다. 네. 왜요? 저희 방송이 회자되더라고요. 구직자분들에게.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어제 아침부터 네네. 아침 대빨부터 네. 보내왔는데 네. 그 같이 붙은 보내드렸어요. 네, 저도 붙은 친구가 네. 근데 거기 이윤종 얘기가 서운하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는 기분이 쑥스러우니까 좋았습니다. 쑥스러우니 김승재 그래. 아나운서에 대한 어떤 관심도 대단하고요. 제가 그렇죠. 진짜 많이들- 방송이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들 지난번에 표현해 김승재 주시고요. 아나운서 네. 팬 있었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좀.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조용히 이렇게 있겠습니다. 한없이 가벼운 줄 몰라요. 사람들은 그 뉴스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정말 입이 간질간질한데 아무튼 인기가 굉장히 그래요. 많습니다. 저희 네, 방송이. 어쨌든 뿌듯합니다. 네. 이걸 통해서 붙은 분들도 꽤 있다는 거라고 봐야겠죠? 정말 많아요. 정말 어. 네.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비 같은 방송이라고 왜냐하면 수도권까지 가서 이런 조언을 받기가 어려운데 꾸준하게 저희가 근 1년이 지금 넘었잖아요. 네. 저희 방송 보고서 취업했다는 사연들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만약에 초반이시라면 저희 영상 보는 꾸준하게 그래요. 방학 때 같이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취업 준비생들의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존재가 되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저희 방송을 보고 취업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좀 소식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네. 저기 낼름하지 마시고요. 네, 예, 네. 좀 알려주시고. 네네. 그럼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자, 오늘은 또 새로운 분은 아닌데 어쨌든 네. 이분이 또 이 자리에 섰네요.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오늘은 김하윤 캐스터가 부산 K무브센터에 내려가서 그 빈자리를 한유진 캐스터, 우리 쥐니가 채워준다고 지리가 합니다. 채운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진이 한유진입니다. 네. 네. 2부에서 앉아서 진행하다가 이렇게 서서 진행하려니까 좀 떨리는데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좀 네. 떨립니다. 네, 하지만 김하윤 캐스터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네. 뭐 김하윤 캐스터의 넘보겠다. 이번에 꿰차겠다. 뭐 이런 아닙니다. 저희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잡정보센터의 존재 이유이자 VIP 귀빈이시죠. 이번 주 왜 떨어졌나의 주인공입니다. 배화여자대학교의 주희진 취업준비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 주희진 학생의 저 웃음을 보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상이 참 좋으셔서 두 분 인사하세요. 예, 처음 보시죠? 그렇죠. 저는 어제 사실 봤어요. 그래요? 방송 생방송을 봤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뭐가 어때요? 뭐 초면이지만 약간 좀 가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계속 무슨 얘기만 하면 웃을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계속 그냥 웃고 몸에 배어 있길래. 있어요. 네, 그래서 못 개인적으로는 웃음자. 좀 약간 경계하게 돼요. 채용팀에서 채용팀에서 너무 웃으면 네, 아까 전에 저희 그 스탠바이 하면서도 웃고 있더라고요. 그냥 혼자 그냥 계속. 그래서 저 친구 그렇지 그게 자연스러운 웃음이거든요. 네, 그래요. 어제 홍찬 네. 쌤이 뭐 얘기만 제가 알기로는 좀 객관적인
어떤 직원을 하고 있는데도 웃고 있길래 아, 이 친구 좀 만만치 않겠구나. 그래요. 생각을. 그것조차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텐데. 네. 어쨌든 어제 기찬 쌤의 컨설팅을 처음으로 받았는데요. 어땠습니까? 네, 어제 너무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조언들을 아낌없이 해주셔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정말 저희가 EBS 같은 방송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느끼시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좌절감 같은 건 아니지만 이런 건 되게 몰랐다라든지. 충격이었다, 뭐 이런 거. 사실 제 공백 기간에 대해서 딱 꼬집어 주셔서 네. 저도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웃음이 가시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진심 같습니다. 저는 별로입니다. 그렇게 저는, 믿고, 네. 그렇게 믿고 싶은데 네, 어쨌든- 일단 조윤혁 쌤은 경계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경계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또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참 기대가 되는데 먼저 자소서 보신 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자소서는 못 써요. 네, 자소서는 일단 좀 전체적으로 많이 못 쓰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디다 못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잘 못 썼다는 얘기예요? 불합격하는 사유가 명확한 자기소개서들이어서 한편으로는 좀 냉정하게 오늘의 불합격 사유를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9점 만점에 몇 점? 한 4점. 4점이면 낮은 건데. 4점 정도 되는 것 그래요? 같고 보니까 또 직무를 전부 승무원 쪽으로 네. 거의 한 직무로만 가다 보니 사실 승무원 쪽 직무는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또 높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떨어졌다는 거는 좀 문제가 많은 자기소개서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어제도 제가 영상을 봤지만 그 자기소개서 자체의 문제보다도 그 공백기에 대한 문제가 저는 사실 꽤 많은 것 같아요. 클 거라고 좀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구직 활동할 공백기에 때. 대한 문제. 네. 오늘 되게 작정하고 오신 것 같아요. 어제 그 웃음을 보시고 아니요, 그러니까 나서 저는 한편으로는 네. 좀 주희진 학생은 지난주에 이제 저희 그 제작진분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좀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항상 4년제 대학교 졸업생분들만 나오고 우리가 거기만 좀 맞춰서 너무 얘기를 하다 보면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전문대분들도 있고 초대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구직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객관적인 얘기를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간 그 본인의 어떤 그 단점 같은 거를 얘기했을 때 그거를 잘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친구들이 많은 편인데 그런 면에서는 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아직 그게. 모르겠다는 저 거야? 친구의 저 표정이 어. 저게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알기가 일단은 좀 어렵고 저분 보세요. 저분도 지금 심지어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게 이게 이게 잘 참,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인사팀에서 또 보는 것들이 있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좀 자소서 첨삭에 앞서서 주희진 학생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반기 은행권들도 많이 채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 쪽도 좀 염두를 저는 해두고 지원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은행 쪽으로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좀 그 여기는 없는 얘기지만 잘 웃고 네. 그런 게 항상 진심이에요? 아니면은 좀 그냥 어쩐 때는 이제 약간 어떤 그 우리가 그 클리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같은 건지. 제가 승무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맞아요. 계속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웃는 게 조금 습관이 됐어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때 뭐만 해도 항상 웃는다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그냥 리액션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상가집 가서 웃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않죠. 사실 저희도 아나운서 준비할 때 뭐 좀 밝게 웃어라, 많이 웃어라 웃음 그런 강박 같은 준비를 좀 미소 연습을 그래요.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그래서 분들이 좀 있긴 몸에 합니다만. 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또 이 웃음이라는 게 너무 시종일관 지속되면 이게 또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진심이나 어떤 그 가식의 그런 경계를 저희가 경계선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것들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 쓰셔야 돼요 은행 쪽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자소서에 대한 조언보다도 주희진 은행 좋은 것 학생은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 직급으로 뽑거든요. 농협 같은 경우도 5급이나 6급은 이제 초대졸 지금 주희진 학생 같은 분들을 또 채용을 해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학교로도 보니까 그렇죠. 그 반면에 이제 3급은 또 이제 대졸이고. 근데 사실상 입사할 때만 연봉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러니까 대졸에 비해서 이제 초대졸 분들이 한 80% 정도? 그래서 48에 32 그럼 한 3천 초반 정도 받으시고 입사해서 이제 또 성과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들어가서 또 시험도 있고 그렇죠. 자체적인 시험도 있고 승진도 맞아요. 빨리 하고 좀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놓치시면 일단 안 되는데 이게 근데 또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극장에서 또 하고 이러다 보면
미련을 못 버려요. 그러니까 하반기 때도 나는 CGB를 또 써야 되겠다, 올인해야 되겠다, 야. 서류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 한번 지원을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은 아예 도전을 못 하게 되고 아마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 저는 되지 않을까, 이번 하반기가. 그래서 승무원은 사실은 그 제가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뭐 승무원만 뭐 올인하지 말아라 이래도 그냥 지들끼리 올인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뭐라고 어떻게 터치는 못 하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서비스 직무들, 특히 고객의 접점에 있는, 제가 볼 때는 주희진 학생은 그게 아마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내일 아마 김태형 선생님도 말씀하실 것 어제 이제 같거든요. 그 네. 누구죠? 그 기찬 쌤. 기찬 쌤이 냉정하게 바라봐줬다면 이분은 이제 굉장히 감성이 또 섞여 있기 때문에 이분의 말을 좀 듣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나쁘지 않을까 않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머리도 본인이 한 겁니까? 방금 해주셨어요, 선생님께서. 머리 이상해요? 근데 잘 어울려서. 잘 어울려서. 네, 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은행에서 본 것 같은 좀 약간 그러니까 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좀 본 이미 봤어요 저. 아니요. 그냥 던진 건데 네. 분명 본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있어요. 은행에 있을 법한. 근데 네. 스튜어디스 할 때는 머리를 묶어야 되는데 머리를 묶으면 이 느낌이 안 나와요. 또. 그래서 약간 좀 외람된 얘기지만 스튜어디스의 외모 글쎄요. 네. 전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저희가 뭐 이쁜 사람만 또 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이미지도 그럼요. 보기 때문에 그럼요, 여기서 그럼요. 봤을 때 좀 어떤 알겠습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어, 제 얘기는 그러니까 네. 네. 선생이 안 이쁘다는 게 아니라 그럼요. 네. 막 우리가 봤을 때 막 정말 눈, 코, 입이 이렇게 정말 이쁜 깎아놓은 듯한 이런 사람도 되는 게 아니어서 저희 그런 부분 좀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먼저 저희가 주희진 씨의 자소서를 먼저 그래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유진 캐스터가 정리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민혁쌤은 아시아나 항공에 지원한 자소서를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골라주신 항목은 1번 지원 동기입니다. 희진 씨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항공사의 캐빈 승무원은 항공사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첫인상을 책임지는 대표임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유럽 배낭여행 때 처음 이용해본 외국 항공기를 어색해하고 있을 때쯤 현지 승무원께서 저희에게 한국 좋아해요, 한국말 배웠어요 라며 안심시켜주시고 내리는 순간까지 챙겨주신 적이 있습니다. 서툴지만 애정어린 한국말로 진심을 전하려는 모습을 보며 그 나라의 이미지마저 긍정적으로 바뀐 경험이었습니다. 한 번뿐인 소중한 추억을 돌이켜봤을 때 친절하게 미소 짓는 주희진 승무원의 모습이 승객의 기억에 함께 머무르길 바랐습니다. 여행에 있어 비행기 탑승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 참신, 정성, 상냥, 고급이라는 서비스 모토를 실현하며 승객과 교감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다가간다면 누구라도 경험하고 싶은 추억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카이트랙스가 선정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5스타 항공사로 한국을 대표하는 아시아나 항공의 일원이 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기내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만나게 될 승객분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근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게도 비행하는 날이 온다면 승객의 미소를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모든 서비스를 선사해드리기 위해 무한한 노력과 시간을 기울이며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갈 모습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떻게 보완해 나가면 좋을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민혁쌤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잠시 네. 후가 됐네요. 유럽 배낭여행을 했을 때의 경험으로 지원 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거는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그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어디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일본 항공사였어요? 항공입니다. 일본 항공입니다. 일본 항공. 네. 그랬군요. 일본 항공을 아쉬워. 이용했을 때 네, 그때의 어, 경험을 썼습니다. 잘 뭐 이런 데인가요? 네, 맞습니다. 잘 이용할 때 제2의 차를 잘 이용했을 때. 근데 이 일본 항공이라는 뭐 이야기를 밝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상관없죠. 이제 전혀 뭐 그거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게 문제일까요? 어떠세요? 주인 학생은 직접 한번 들어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제가 제 말투대로 써서 그런지 저는 굉장히 익숙하고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오그라들고 이러진 않아요? 자기 근데 자기소개서. 잘 어울려요. 이런 이 소신 자소서. 좋아. 나는 글을 보면서 살짝 당황했어요. 나도 지금. 네, 뭐 이렇게 쓰임하생 이럴 줄 알았는데 되게 나 이런 소신 당당하네. 좋아. 이런 일관된 소신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언제쯤 쓴 겁니까 이게? 자기 구직 활동 단계로 봤을 때 올해 초반입니까? 자기소개서 작성했다 아니면 최근입니까 이게? 최근에 작성했습니다. 최근에? 네. 올해. 네, 올해 상반기에 지원했던 일단은 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2점, 10점 만점에. 네.
2점 정도 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소비자 관점에서 쓰셨어요. 자기소개서를. 다시 말해서 아시아나 항공을 또는 이제 항공을 이용하는 그 승객의 관점에서 쓰셨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드리질 못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중요한데 지원 동기를 물어봤잖아요. 그 지원 동기는 왜 지원을 했냐는 얘기니까 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한유진 캐스터가 읽어주셨듯이 주희진 씨가 쓰신 내용은 왜가 없고요. what이 있죠. what, 무엇. 그러니까 내 경험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회사에서 나를 뽑아야 되냐고 물어봤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이런 거여서 거기에 뭐 부합한다라든지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지금 보시면 바로 처음부터 본인의 느낀 바를 적으셨잖아요. 그 나라의 첫인상을 책임지는 대표임을 느낀 적이 있다. 네. 먼저 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왜에 대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 그럼 뭐 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에 대한 의도를 조금 생각을 안 하고 작성했다는 점에서 그 읽는 사람과 어떤 공감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성 역시 굉장히 좀 식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거든요. 처음에 구직 활동을 할 때 자기가 그 회사에서 느꼈던 바를 쭉 쓰고 그 써놓고 보니까 미안한 거죠. 회사에. 그러니까 이제 조사했던 내용을 마지막 뒷부분에다가 나열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한국 좋아해요. 이제 뭐 추억이 남을 것입니다라는 자기의 경험을 쓰고 그 다음에 스카이트랙스가 선정한 우리나라 뭐 5스타 항공사 이것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선정된 것도 최근의 기록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또 자신의 다짐 좀 약간 식상한 구성으로 접근이 되다 보니까 높은 점수를 받지를 못했고 사실 주희진 학생의 자기소개서는 비슷하더라고요. 전부 이런 방식으로 내가 느꼈던 바를 경험으로 쓰다 보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우리 회사에서 일을 잘할 사람을 뽑고 싶은데 그냥 무슨 그 아시아나 항공 서비스를 이용한 후기를 읽는 듯한 느낌. 네. 어떤 서비스 이용 후기를 보는 것 같은 그 직원으로서의 어떤 일을 잘한다는 느낌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럼 직원으로서 일을 잘한다는 느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캐빈 승무원이라는 일 자체가 총도 쏴야 되고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 굉장히 밧줄도 묶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순발력도 필요하고 어떤 긴박감, 가장 중요한 게 문제 해결 능력. 특히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순발력, 해결력. 그럼 내용을 떠나서 자기소개서를 쭉 봤을 때 긴박감이 좀 느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아마 안 하고 지금 염두를 안 하시고 작성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면 되게 이렇게 좀 편안하고 약간 요가하는 느낌으로 되게 편하거든요. 지금 느낌이 단어 선택도 보면은 안심시켜 주었다, 추억, 친절, 미소. 사실 금기어란 금기어는 다 나오고 있어요. 네, 항공업계에서 이런 단어를 좋아할 리가 없고 본인이 아예 다 던지시더라고요. 참신, 정성, 상냥. 네. 그러니까 너무 좀 모르고 아마 작성하지 않으셨나.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근데 기본 방향을. 근데 궁금한 거는 그 점을 되게 염두에 질문이 두시면 짧았잖아요. 동기라고 했으니까. 500자 네. 그렇죠. 아시아나 항공을 지원하게 된 그 아시아나를 좋아하게 된 계기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기도 좀 있는 건 중요. 있으면요 너무나 좋았겠죠. 네. 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는- 직접 경험했던 거, 간접 체험한 거 말고 누구한테 뭐 들었다라든지 이런 거 말고 내가 직접 경험을 했던 거 중에서 아시아나 항공에서 뭐 인턴을 해봤다라든지 그럼 가장 좋다고요. 네. 근데 그게 없어도 사실 또 다른 논리를 만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미소지기를 하면서 느꼈던 나는 좀 블랙 컨슈머나 이런 VIP긴 응대를 하지만 잘했다. 그렇죠. 응대를 잘했던 나의 강점을 좀 발휘하고 싶은 업계가 이쪽이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건 뭐 얼마든지 네, 가능한 거죠. 승무원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보다는 네. 그 블랙 컨슈머니까 그러니까 진상고객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조차도 그렇죠. 나는 잘 응대했던 경험이 있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럼요. 아시아나항공에서 이런 호구들. 네. 그러니까 한유진 캐스터가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승무원 쪽에 주희진 학생 생각에. 충분히 가능하실 어떤 것 같습니다. 점에서요? 전체적인 이미지도 너무 단아하시고. 아니요, 그러니까 이미지 얘기가 아니라 네. 그 캐스터라는 되게 좋아하네. 캐스터라는 직무도 역시 되게 좋아해.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돌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방송 쪽이랑 항공사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하는 일의 성격은 같기 때문에 그렇죠. 지원하세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농담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영화관 되게 쪽에서 좋아해. 근무를 했다는 거에 너무 저는 귀속시켜서 그래요. 아 나는 이 경험을 못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안 할.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땐 은행권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주희진 학생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은행권은 은행에서 역시 손님을 만나는 그렇죠. 직업이기 때문에 네. 비슷한 경험을 살릴 수 맞아요. 있다는 식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승무원이랑 은행권이 그 왜 같은 업이라고 할 수가 있냐면 내가 고객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절대 없잖아요. 그죠? 은행에서도 뭐 배를 눌렀는데 갑자기 어디 할아버지 고객이 온다. 그럼 할아버지한테 옆 창구로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업계, 서비스 안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영화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하실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못 쓰고 이런 거는 우리가 배우면 되는데 배운 거를 갖다가 적용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돼요. 직무에 대해서. 아마 그 말씀도 어제 홍기찬 쌤이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그 민영 쌤이 누구지 희진 씨한테 계속 하고 싶었던 말은 승무원 하지 말고 은행이나 이런 데 해라. 그거 눈치가 맞죠? 빠르네. 맞죠? 그렇죠. 맞죠? 저는 사실은 승무원 쪽 제 개인적인 제 방송이니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말 말리고 싶어요. 네, 승무원 쪽이 사실은 좋은 점만 너무 많이 부각이 됐고 정말 되게 힘든 점에 대해서는 노출이 많이 안 돼 있고요. 네네. 저도 학생들 만나 보면 퇴사율이 참 높더라고요. 네, 승무원 직무. 네. 표정 보세요. 전혀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요하고 싶진 않다. 버릴 수 있겠어요? 못 버리죠. 아직은 미련이 남습니다. 그럼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100%였기 때문에 한 반 정도 줄일 수 있겠어요? 한 5대5 정도로 일반 기업과 승무원.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안 줄이겠다는 봤을 얘기입니다. 때는 네.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도 떠도는 카더라가 있어도 내가 직접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그 꿈을 포기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자소서 관련된 부분에서는 소비자 관점이 아니라 직원으로서 나의 역량을 좀 어필하는 점을 어필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지원 동기에 대해서 감이 왔나요? 네, 어느 정도 저의 경험을 살려서 적절하게 포인트를 살리는 게 그러니까 항상 저기 얘기하신 게 뭐냐면 그 회사 자랑하지 말라고. 아,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나 거기 좋으니까 이 좋은 데여서 가서 제 꿈을 이룰게요라고 아니라 그 회사를 좋아하게 된 계기와 함께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펼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 정확하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 얘기를 거의 1년 넘게 부르짖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저희 제작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우리 희진 씨는 이걸 네. 잘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이쪽으로 해야 돼요. 예. 갈 길이 네. 멀다 아직 우리가.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컨설팅을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어떤 항목인지 한유진 캐스터가 알려주시죠. 네, 민혁쌤은 이번에도 아시아나 항공 자소서를 골라주셨는데요. 이번에 골라주신 항목은 3번 직무 적합성을 묻는 항목입니다. 희진 씨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자는 제 생활 신조는 언제나 제게 새로운 기회와 경험을 주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여 모든 교내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학과 대표부터 치어리더, 그리고 학점 관리까지 챙기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수님과 조교님께도 인정받아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무엇이든 배우려는 겸손함과 적극적인 자세는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만들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는 태도로 캐빈 승무원의 안전과 서비스라는 직무를 책임지게 된다면 사소한 어떤 것도 중요한 비행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도전으로 기내 중국어 회화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겨우 몇 마디를 하는 정도지만 HSK 5급 학습을 병행하며 외국인 친구와 회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하다 보니 이웃나라의 문화를 더욱 친근하게 접하고 빠르게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저자 클라우스 슈밥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 사이에 점차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그저 변화에 적응만 하는 것이 아닌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 방침에 담긴 의미처럼 변화에 앞서가기 위해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약속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과연 적합성을 묻는 항목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또 어떻게 보완해 나가면 좋을지 스튜디오에서 민혁쌤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는 그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적는 거에 대해서 좀 몰라 경험 성격 개성이긴 하지만 좀 약하지 않았나. 네. 굉장히 그리고 좀 여러 가지가 강도가. 짬뽕되어 있는 듯한 느낌. 역시 이은정 아나운서 또 맞나요? 예리하네요. 네, 제가 사실 그 얘기를 김승재 아나운서도 좋은 짬뽕이라고 게 재밌잖아요. 짬뽕 죄송합니다. 좋아하잖아요. 제가 이윤정 아나운서가 네, 말씀하신 섞여 있는 내용을 듯한. 좀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주희진 학생 자소서를 봤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3번 직무 수행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근데 다양한 경험을 다 나열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잘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신지 지원자가 그 점을 거의 드러내지를 못했죠. 뭐 예를 들어서 치어리더를 했던 게 과연 관련이 있을까요? 이게 리더십이라는 것과 케빈 승무원이 제가 볼 때는 관련이 없을 것 같거든요. 내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해도 고객이 아니면 맞춰줘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과연 이게 그러니까 영업 관리자라면 치어리더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좀 약간 모호하고요. 그리고 어학연수 다녀온 거는 이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냥 놀다 온 거라 이것도 역시. 그렇죠?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HSK도 저희가 지난주에도 아마 학생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말 잘하는 게 아닌 이상은 중국어 자격증을 굳이 5급이 그렇게 잘하는 수준이 또 아닌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장점인지 강점인지 단점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러다 갑자기 이게 무슨 아침 드라마처럼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슈밥, 갑자기 또 이렇게 슈박, 얘기가 슈박, 나오다 보니까 이게 슈박. 이렇게 되면요 슈밥 두밥.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건방져 보여요. 그러니까 맥락 없이 갑자기 지식이 나와버리면 네. 그러니까 홍기찬 쌤은 건방져 보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주니까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기 얘기를 하다가 맥락 없이 양극화에 대한 얘기를 또 해버리니까 글을 쭉 봤을 때 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가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채용 담당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 3선 제가 3개로 꼽아드릴게요. 그게 첫 번째가 소통, 네. 두 번째가 배려. 그러니까 이건 업무적으로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 그러니까 배려하는 상황이 없어야 되거든요. 아예. 네, 그러니까 소통 이거 누구나 다 갖춰야 되는 건데 소통, 배려. 그다음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본인이 지금 거의 한 3번 정도를 노출시키는 배우는 자세. 네, 이런 수동적인 자세들을 가장 싫어하는데 주희진 학생 자소서를 보면 항상 배우겠다. 그다음 또 배우겠다. 겸손하게. 그다음 또 학교가 아닌데. 배우겠다. 항상 배우겠다.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톤이 성격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서 가장 좀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 아니었나. 사실 지원 동기는 좀 평이해요. 다른 분들도 그 정도 수준으로 못 써서. 근데 3번은 좀 도가 지나쳤다. 그래서 보완하실 필요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원한 케빈 승무원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수행 능력이 있을 거예요. 네. 뭔지 아마 모르실 것 같거든요. 제가 질문을 드려도. 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이거기 때문에 케빈 승무원에 적합해요라고 쓰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라고 쓰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케빈 승무원 업무를 조사를 하시면 유독 승무원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뭐라는 게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 찾아가세요. 네, 아시아나 항공을 뭐 찾아간다든지 해서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 능력을 보고서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순발력이다. 네, 또는 기내에서도 판매를 하거든요. 그럼 영업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승무원 현직자 분이 의외로 기내에서 판매되는 뭐 주류 또는 뭐 면세품이 이러이러한 게 되게 잘 판매가 된다. 화장품이라든 또 중국 고객들은 뭐 홍삼을 기내에서 많이 그럼 영업력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CGV 멀티플렉스 미소지기 했을 때 내가 뭔가 팝콘이랑 다른 상품을 조합해서 판매했던 이 이력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경험에서 정의를 하지 마시고 3번째 얘기 드립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모든 지원자들이 다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자꾸만 떠드니까 그러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써라. 누락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직무에서 요구되는 그 역량을 보유한 경험을 쓰셔야 된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케빈 승무원에게 요구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직무 능력이 뭔가. 만약에 그거를
파악하기가 어려우시면 저희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 10대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10개가 정의가 돼 있어요. 네. 거기 키워드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뽑아내는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방법이니까. 서비스 직군에 대한 그렇죠. 것들은. 서비스 직무에서는 이러한 능력이 근데 필요하다.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스튜어디스로서 그 원하는 역량 그렇죠. 거기에 내가 맞는 그 경험이 있다면 갖다 써도 되지만 그렇죠. 내 경험을 처음부터 이걸 시작으로 해서 만들어가지 말라 그 얘기인 거잖아요. 좋은 그렇죠? 지적이세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경력이 있으시다면 예를 그치, 들어서 그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그 뭐죠? LLC 저가항공에서 실제로 지금 그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아시아나에 지원한다. 그럼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내가 뭐 2년 동안 국제선 타면서 뭐 비즈니스석에서 이런 고객도 응대했고 뭐 그럼 그분은 아예 경험 자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영상 보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 초년생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지원하시는 입장이니까 경험 선택을 하실 때 반드시 먼저 역량을 그쵸. 점검을 그러니까 해주셔야 된다. 경험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역량이 뭔가를 파악한 뒤에 거기에 맞는 매칭이 되는 그 어떤 경험이 있는가를 살피라 그런 얘기니까 또 경험 쓰지 말라고 했더니 경험을 아예 그 배제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제가 바라는 장담하는데 말씀을 이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저는 아마 7월 중순 뭐예요? 저희 방송 네. 한 300 몇 회쯤 아니면 또 이제 9월 초에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또 왜 떨어지는 학생이 나와서 네. 그만큼 근데 준비를 그 좀 많이 친구들이 안 해요.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 구직자들이 있는 좀 거죠. 꼼꼼하게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객실 승무원이 사실 뭐 굉장히 체력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나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민혁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만큼의 어떤 나는 강한 사람이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이나 이야기가 있나요? 제가 의류 매장에서 근무했던 때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때 한 달에 200시간이 넘는 시간을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이렇게 바쁘게 살 수도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바쁠수록 더 친절하게 손님을 응대하고 일부러 그 주에 할인 품목을 출근 전에 미리 숙지를 해놓으면서 효율을 높였습니다. 그러다가 칭찬글 우수 사례로 게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쓰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고객과의 관계에서 쓰시면 떨어진다고. 내부 직원들과 뭐 팀워크를 발휘해서 뭐 우리가 오늘 뭐 히트텍을 몇만 장을 팔자 목표를 정해서 유기적으로 역할 분담하고 그러니까 고객과 직접 응대했던 경험을 쓰시는 거는 그거는 또 이제 우리 아까 1번에서 얘기했던 또 소비자 중심의 글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되게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미 습관이 돼 있어서. 뭐 여자 그 직원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했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악바리 근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나름 남과는 다른 어떤 그런 특이점이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포인트를 넣을 수 있겠지만 그 한 달에 200시간 한 친구들은 더 많이 하는 친구도 있을걸요, 그죠? 200시간이면 근데 대단하신 것 같은데. 200시간. 대단하긴 합니다만. 거의 유니클로의 딸이네요. 네. 지금 유니클로 지금 뽑고 있는 거 아세요? UMC. 네, 지원하세요? 들었습니다. 이번에 지원은 하진 않았습니다. 해야지.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야?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거 백날 오늘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승무원만 이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또 안타깝네. 또 방송 끝내야 되잖아. 뒤에 뭐 중요한 순서 있나? 제가 계속 나오면 안 돼. 이거 중요한 진짜 수도 있어요. 오늘 중요하신 분 오셔서 UMC 해야 돼요, 지원 끝내야 돼요. 정말. 네. 안 할 생각이에요? 사실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맑게 지금- 얘기하니까 욕도 못 하겠어. 아니. 지금 희한한 승무원에 제도가 대한 있네요. 꿈이 워낙 커가지고 아직 다른 건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지원합시다.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2시간이면 쓰는데 자소서 500자 네 항목밖에 안 돼요. 그래요. 제가 아니야. 물어본다. 진짜 금요일 날 물어볼 거예요, 제가. 저거 썼는지 지금 안 영혼이 없는 끄덕임이기 때문에 무서운 그렇게 얘기하지 친구입니다.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희진 씨한테 오늘 소감 어땠는지 물어볼게요. 네, 오늘도 굉장히 솔직하게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오늘 약간 충격이 있었죠. 네, 살짝 있었지만 괜찮습니다. 살짝이에요? 네. 이건 더 건드려야 되는구나. 그래.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보통 친구들하고도 이런 말투인가요? 보통.
네, 궁금해서. 친구들이랑 말할 때도 아. 존댓말만 안 하고 이 정도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건 뭐 본인의 어떤 DNA일 수 있기 때문에 친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그만 건듭시다. 아, 금요일 날 진짜 좀 더 자세히. 네. 신의 한 수를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의 한 수는 승무원 30분 외에도 다양하게 쓰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고요. 내일은 또 면접 컨설팅이니까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부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오늘은 한유진 캐스터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TV 취업 상담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네, 잡정부센터 빠르게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유진 캐스터와 함께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먼저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박가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서울은 어떤 채용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강동구 성내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투바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및 시공 기술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매장 디자인과 브랜드 매장 설계를 담당하며 캐드 사용 가능자, 스케치업, 맥스 가능자와 실내 건축 기능사, 건축제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이고요.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대사항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해당되는 분들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은 어떤 게 기다리고 있나요? 네, 서울 강남구 태일난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뉴본홀딩스에서 웹디자이너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하고요. 연구개발부 웹디자인을 담당하게 되며 급여는 연봉 2,600만 원에서 3,000만 원입니다. 우대사항은 디자인, 산업디자인 전공자와 공모전 입상자와 청년층을 우대합니다. 접수는 방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채용 소식 모두 채용시 마감이라고 하니까요. 지원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연결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 윤명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윤명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수원에는 어떤 채용 소식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주뉴보텍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화장품 마스크팩 제조업체로 화장품 제조원 5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자동화 타공 기계를 운용하고 제품 포장 및 생산 관련 업무를 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하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교대 근무를 하며 시간 협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급여는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이고요. 면접 후 결정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4대 보험, 자녀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를 우대하며 장애인 채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무시간 협의가 가능하고 경력, 학력 모두 무관하다고 하니까요.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두 번째로 소개할 소식은 채용 박람회 소식입니다.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수원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7 제조업 중심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6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개최합니다. 장소는 수원시청 로비이고요. 참여 기업은 수원시와 인근 지역 30여 개 제조업체가 참여합니다. 150여 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며 면접 사진 촬영, 면접 이미지 메이크업, 직업훈련, 취업성공 패키지 상담 등 기타 부대 행사도 진행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원고용센터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 정보와 채용 박람회 관련 소식을 보시고 면접과 취업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150여 명이나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서울과 경기 지역의 채용 소식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스펙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취업에 집중할 수 없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에 집중할 수 없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시간이죠. 취업 고민 타파 바로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인데요. 취업 보객의 김도윤 코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셨습니까? 사실 이렇게 멋있어지시네요. 예. 네, 세 분도 아름다우십니다. 영혼이 빠지신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네. 안 보이는 중에 되게 영혼도 많이 없어지신 우리 그래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근데 그 다리를 다쳐가지고요. 네, 왜요?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술 핑계로 한 2주 동안 푹 쉬다가 어쩌다 왔습니다. 다치셨어요? 네, 넘어지는. 수술했는데 지금 멀쩡한 거예요? 네, 지금 괜찮습니다. 수술한 거 맞아요? 네, 하긴 했습니다. 부러지신 거예요? 아니요, 그 인대 그러셨구나. 그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그래요. 어쨌든 지금 몸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분 또 함께 하는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취업 여행 지인이 오늘 아주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하는데 한윤 게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또 인사를 드리네요. 네. 여러분들의 진입 한유진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아주 일당 배경 활용을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네. 바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어떤 사연이 있는지 사연부터 한유진 캐스터가 들어보죠.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바로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하지 않는 기업의 면전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의 취준생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8월 졸업을 앞둔 취준생입니다. 원하는 기업 공채는 지나갔고 막연히 내년을 기다릴 수 없어서 눈에 보이는 채용 공고에 이력서를 내고 있는데요. 막상 정말 생각 없이 낸 곳에서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된다 해도 가야 할지 고민이고요. 당장은 면접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되면 가는 게 맞나요? 면접은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가장 많이 주나요? 처음이라 질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뭐 고민 없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경험 삼아서라도. 네,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소개팅과 면접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습니까? 많이 볼수록 익숙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처음에는 몰라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친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갑자기 소개팅 얘기하고 나서 말문이 소개팅 하고 막혔네요. 싶으세요? 네, 아니요. 저희 집안의 처자식이 사랑하는 처자식이기 때문에 네,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그 오늘 사연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하지 않는 기업인데 가야 하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두 가지인데요. 그 한 번에 두 가지 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오늘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어느 쪽을 선택을 좀 해야 될까요? 네.
뭐 진로는 사실 이야기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면접은 좀 급한 상황인 것 같으니까 오늘은 면접을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면접 일단 짚어주시죠. 그러면. 자, 예. 네, 그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의 공통적인 질문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면접 족보를 찾아왔는데 네. 답변을 어떻게 만들면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1분 자기소개라고 불리우는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되게 막연해합니다. 그래요. 1분 자기소개가 이게 첫인상과 같은 좀 부분이어서 외우면 좀 부자연스럽고 또 준비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항상 그 알고 있으면서도 잘 하기 쉽지 않은 게 1분 자기소개인데 참 어렵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첫 마디와 끝 마디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첫 번째 마디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 면접 같은 경우는 다대다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도 여러 명, 그리고 면접을 보려는 여러분도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뭐 4대7 아니면 3대7 이런 식의 비율을 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그 여러 명의 면접관들이 각 팀 팀장님들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팀, 우리 팀에 들어오려는 내 자식인지 아니면 딴 팀인지에 대한 분별을 처음에 해주시는 게 좋아서요. 첫 마디는 정답이 이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직무에 지원한 김도윤입니다. 땡땡땡입니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첫 마디는 어렵지 않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 다음에는 또 끝마디도 있다고 하셨죠. 네, 끝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한유진 캐스터 혹시 제가 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둘 중에 어떤 게 편하십니까? 저는 감사합니다가 편한 것 같아요. 네, 그 면접관들은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 다 끝난 건가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끝을 명확히 맺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한유진 캐스터 같은 경우는 네, 감사합니다로 마무리를 하시면 그게 끝 멘트가 그래요. 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네, 맞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이것도 상관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말을 다 마쳤다라는 걸 면접관에게 전달을 보여주는 해주는 게 것. 의미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상당히 속전속결로 김도현 코치님만의 방식으로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앞뒷 멘트는 이제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중간 멘트가 네, 중요하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소개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큰 비율을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준비하기도 정말 계륵 같은 존재인데요. 예, 뭐 계륵, 예, 먹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런. 네, 그래서 그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 중에 선생님 그 면접 중에 어떤 순간에 가장 점수를 많이 주나요? 순간순간 점수 배율이 배점이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물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크리스트를 보는 항목 하나하나 여러분을 보면서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면접이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몰아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인상만 남기시면 좋은 점수를 남길 수 있는데 그 점수 따는 타이밍은 언제냐면 여러분이 똑똑 노크를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때 표정입니다. 그때 표정을 보고 아,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정말 애정이 있고 가고 싶구나 아니면 그냥 연습하러 왔구나라는 게 단번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들어갈 때 표정을 가장 중요시하고 거기서 저는 90% 이상 먹고 들어간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표정만 보고 이 친구가 많이 알고 있구나, 정신 차리고 있구나, 이 친구 생각이 없구나 이게 딱 판가름 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시작한 다음에 3분 이내에 먼저 절반 이상은 떨어지는 멤버들이 결정이 돼서 그 면접에 가서 왜 저한테는 질문을 안 하나요라는 학생들은 이미 그 첫 인상에서 그렇게 박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맞아요. 되게 비굴하고 좀 뭐 송구스럽고 이런 표정 지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고 들어가는 느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연습한다라는 느낌 자체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아, 너 여기 연습하러 왔니? 라는 부분. 그쵸. 네, 그게 중요해요. 떨어져도 그만이라는 그런 네. 마음. 사실 저희 아나운서 시험도 이제 걸어오는 자세나 그럼요. 어떤 그런 딱 당당함 봤을 때 거기에서 눈빛 이제 뭐 이런 거. 결정난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면접관들의 집중을 또 잡아놔야 되잖아요. 그래 처음에 뭐 인상도 그렇지만 네. 그다음에 이렇게 잡아두는 어떤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그 거? 면접관의 시선을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출한 입사 서류를 과연 면접관은 언제 볼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정답은 다들 맞추더라고요. 여러분이 자기소개할 때 대부분 서류를 이렇게 뒤적뒤적 들춰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기소개를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접관의 시선을 여러분이 잡아야 하고 제가 면접에 임했을 때 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방법적인 건 저는 포즈를 이야기를 합니다. 포즈.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하는 약간의 텀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집중하고 시선을 좀 몰아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야 이렇게 쳐다볼 때 네, 그때 맞습니다. 또 얘기를 하고 그죠? 네. 그런 것들. 네, 근데 그런 게 또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유는 이제 면접을 많이 가 보셔야만 하니까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다. 지금 이 학생처럼 정말 가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보고 오시면 여러분의 근육이 또 크게 또 생성이 될 1분이기 것 때문에 같습니다. 어떤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건 어떻습니까? 그 노래를 부른다거나 춤을 추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 노래 불렀었거든요. 네. 근데 2차, 3차 다 먹혔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그게- 드린 말씀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춤을 추고 노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대다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끼리 1대1 면접이었어요 그때 저는. 예, 면접관끼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잠깐 좀 쉬었다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팀장님 오늘 봤던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누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있잖아 세 번째 봤던 사람 하면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있잖아 아까 뭐 홍삼 이야기 하던 친구 뭐 아니면 뭐 치어리딩 했던 친구 이런 식의 그 특징을 잡아주는 맞아요. 그런 키워드가 더 지금은 춤보다 노래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징을 얘기해서 그 사람께 기억을 남게 하는. 네, 잔상을 남기는 거죠. 자, 죽여야겠네요. 예. 키워드. 네. 제가 봤을 땐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멘트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고 중간 멘트는 키워드 좀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짜면 좋을까요? 네, 우선 키워드도 그러니까 우선 저는 종이에 다 적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7명 정도 들어갔을 때 면접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사람당 주어지는 시간이 3분에서 5분 정도 되고요. 중요한 건 나만 말을 뱉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받은 다음에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2번에서 3번, 그리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2, 3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를 좀 적어보는 건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건 내가 적고 싶은 걸 적거든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그거 말고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회사가 듣고 싶어하는 키워드가 뭘지를 주요한 메인 키워드들을 좀 적어보고요. 구성을 해보는 거죠. 이 단어를 앞에 놓을까, 뒤에 놓을까라는 순서를 잡아놓고 그냥 진짜 면접한다라고 하고 녹음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을 하나하나 토막토막 잘라내다 보면 짧은 시간에 원하는 말들을 다 후회 없이 뱉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코치님 보실 때 우리가 그 면접관 입장에서 좀 학생이 들어오거나 취업 준비생이 들어오면 뭐 몇 초 만에 판가름이 난다고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결정짓는 요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느껴지는 풍겨진 이미지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게 가장 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비법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는 비법은 딱 하나입니다. 전 갈비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갈비찜이 뭡니까?라고 대답하면 뭐 제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기뻤던 순간, 즐거웠던 여행지를 떠올리게 되면 표정이 이렇게 기분 좋게 상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상을 하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회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애정이 있나? 갈비찜? 예, 그런 식의 또 이미지 변화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웃음을 가리키고 치아는 7개에서 9개 정도 보여야 하고요. 뭐 입끝선은 안 돼. 올리고요. 이런 식의 이미지 이거 메이킹이 되게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 생각 자체, 그 진정성이 보여질 수 있게끔 상상을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신체적으로 반응,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반응들이 그런 어떤 좋은 상상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좋은 이미지 나올 수 있다. 네. 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들어가기 전에 면접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뭐 네, 삼겹살. 좋아하는 음식 말고도 네, 그럼 되게 내가 해맑게 될 것 같아요. 표정 되게 밝아지셨어요.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방송할 때도 삼겹살 항상 이 앞에 갈비찜, 네, 뭐 삼겹살이 앞에 이런 있다. 거. 네. 참 좋지 않을까. 좋은 근데 방법인 것 이거는 같습니다. 좋은 것 같네요, 진짜. 긴장도 좀 풀리고 그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본 친구들이 있어요? 우선 제가 해봤고요. 어. 친구들한테 연습을 시킬 때 이런 거죠. 똑똑 노크를 하고 들어갈 때 갈비찜. 안녕하세요, 갈비찜. 그러다 이렇게 하면 갈비찜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험 번호 240호는 갈비찜입니다. 갈비찜입니다. 김승전 이름. 네, 그런 건 연습을 통해서 좀 주의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름 좋아요. 갈비찜을 좋아하는 네. 누구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네. 괜찮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진정성이 가장 큰 것 같고 어떤 단순한 멘트가 아닌 심리적인 부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어떤 점이 있을지
짧게 한마디와 함께 조언 한번 해주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네, 그 우선 기업에서도 그 면접관 앞에 면접자를 데려다 놓는데 드는 비용이 한 40에서 60만 원, 1인당 40에서 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모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습한다라는 느낌은 절대 안 되고요. 내가 붙어놓고 안 갈지언정 무조건 붙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진취적으로 들이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한유진 캐스터가 오늘 그 고민 신청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TV 취업 상담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청 방법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에서는요, 취준생 여러분과 취준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 가족들의 고민 사연도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는 서울 02-397-7984로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이메일 나가는데 이쪽으로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유명 취업 컨설턴트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가족처럼 내일처럼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꽁꽁 싸매지 마시고 이쪽으로 연락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아주 네. 취업 복귀기 김도윤 코치님 그리고 코치님과 하루 종일 레슨 한유진 캐스터 두 사람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오늘도 굉장히 덥다고 하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